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가족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싸서 아들 내 집 문 앞에 놓고 돌아서던 70살 어머니가 어느 날 그만두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놀라운 반전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윤정임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찬 공기와 함께 스며 나온 것은 13년간 반복된 외로움이었습니다. 70살 어머니의 냉장고는 언제나 가득 차 있었죠. 조기 2마리, 닭 1마리, 각종 나물들과 밑반찬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음식들은 정임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또 추석이네. 정임은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에서 조기를 꺼냈어요. 매년 이맘때면 시작되는 일상이었죠. 아들 장우석과 며느리 민서연, 그리고 9살 손녀 하윤이를 위한 음식 준비 말입니다. 정임의 손은 능숙하게 조기의 비늘을 긁어냈어요. 13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서울 중랑구에 있는 20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정임에게 명절은 더 이상 반가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투명한 존재인지 확인하는 날이었죠. 아들 내 집 문 앞에 음식을 갖다 놓고 돌아서는 게 전부였거든요. 엄마, 음식 문 앞에 놔주세요. 애가 감기 걸려서 집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작년 추석에 들었던 우석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감기라니. 그럼 마스크라도 쓰고 잠깐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손녀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정임은 조기찜을 만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결혼 초기만 해도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해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임은 혼자 요리하고 혼자 치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서연아, 친정에는 언제 가니? 우연히 들린 며느리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집 소리까지 들리는 이 아파트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는 유독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하윤이도 외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외할머니는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친할머니인 자신은? 하윤이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집에서 뭐 하세요? 응, 하윤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고 있어. 하윤이는 정임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엔 왜 안 와요? 외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자기도 하는데. 9살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정임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내가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초대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도 하윤이랑 같이 있고 싶단다.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그럼 왜 안 와요? 이때 민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윤아, 할머니 바쁘시니까 어서 가자. 엄마,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할머니는 할머니 일이 있으시잖아. 민서연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하지만 정임에게는 충분히 명확했죠. 초대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정임은 혼자 앉아서 조기찜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의 맛을 제대로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싱거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눈물이 짜서 음식이 싱겁게 느껴진 거였죠. 냉장고에는 여전히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들 내 집에 가져다 줄 음식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음식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13년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게 과연 당연한 걸까요? 정임은 문득 친구 배순애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임아,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 인생은 어디 갔니? 그래요. 내 인생은 어디 갔을까요? 언제부터 나는 그저 아들의 엄마, 며느리의 시어머니, 손녀의 할머니로만 존재하게 된 걸까요?
그 다음날 아침 정임은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조깃찜과 각종 반찬이 담긴 보온통을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대신 문화센터로 발걸음을 돌린 거죠. 친구 배순애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어머 정임아, 오늘 아들네 집 안 가니? 순애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13년간 명절마다 똑같은 루틴을 반복해온 정임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거든요. 가긴 가야지. 그런데 조금 늦게 가려고. 정임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서둘러 음식을 갖다 주고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애야, 너 수채화 수업 어때? 재미있니? 어머, 왜 갑자기? 너도 하고 싶어? 순애의 눈이 반짝였어요. 70살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순애는 지난 2달간 수채화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글쎄,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서. 정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해온 일이었어요.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것 대신 자신의 시간을 채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좋지. 다음 주부터 같이 해.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셔. 순애의 격려에 정임은 조금씩 용기를 냈어요. 그래요. 이제 70인데 뭘 그렇게 망설이겠어요. 오후 3시쯤 정임은 드디어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4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석이가 뭐라고 할까요? 엄마, 왜 이제 와요? 저희 친정 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을 열어준 민서연의 첫마디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에 온 정임을 향한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 미안해. 약속이 있어서. 약속이요? 민서연이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약속이 있다는 게 신기했던 거죠. 응, 친구랑. 정임은 간단히 대답하고는 음식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하윤아, 할머니 왔어. 할머니. 하윤이만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정임은 손녀를 안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거든요. 할머니, 우리 이따가 외할머니 집 가요. 외할머니가 케이크도 사주신대요. 그래? 좋겠네. 정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어요. 외할머니는 케이크를 사주고 친할머니는 음식만 갖다 주는구나. 그때 우석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주 일요일에 하윤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서연이랑 약속이 있어서. 다음 주 일요일? 정임은 잠시 생각했어요. 수채화 수업이 일요일 오전에 있었거든요. 미안한데 그날 나도 약속이 있어. 네? 무슨 약속이요? 우석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수채화 수업. 수채화요? 우석과 민서연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마치 정임이 외계어를 한 것처럼 말이에요. 응, 배우고 싶어서. 정임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다는 떨림이 숨어 있었죠. 그럼, 어쩌죠? 민서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당연히 아이를 봐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계획이 틀어진 거죠. 친정어머니께 부탁해보든지 아니면 약속을 미루든지 해야겠네. 정임의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한 건 좋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비어있는 냉장고였지만 이상하게도 더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아들네 집에 음식을 가져다 준 만큼 자신을 위한 공간이 생긴 것 같았어요. 맞아, 이제는 나를 위해 채워야지. 정임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냉장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마음도 말이에요. 두 주가 지나자 정임의 일상에는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수채화 수업, 토요일은 도자기 교실이었어요. 70평생 자신만을 위한 시간표를 가져본 건 처음이었죠. 정임아,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수채화 교실에서 순애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붓을 잡고 물감을 섞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정임은 캔버스에 연두빛 물감을 발랐어요. 봄날의 새싹 같은 색이었죠.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우석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내일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을까요? 서연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해요. 정임은 문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보고 싶다고 1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그래, 가마라고 답장을 보냈죠. 다음 날 저녁 정임은 오랜만에 빈손으로 아들네 집을 찾았어요. 평소 같으면 반찬이나 과일이라도 들고 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거든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민서연이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정임의 빈손을 보더니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죠. 할머니. 하윤이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역시 이 아이만은 변함없이 반가워해 주네요. 하윤아, 할머니 요즘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만든단다. 진짜요? 나도 보고 싶어요. 하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민서연은 다른 관심사가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우석이 말로는 취미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민서연의 말투에는 탐색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변화가 불편한 거죠. 응, 그림도 배우고 도자기도 만들고 있어. 재미있어. 정임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며느리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저녁 식사 중에 우석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요즘 너무 바쁘시지 않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바쁘다기보다는 즐거워서 하는 거야. 정임의 대답에 우석의 표정이 미묘해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게 낯설었거든요.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되죠. 특히 도자기 같은 건 힘들지 않아요? 민서연이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임에게는 그 걱정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죠. 괜찮아.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같이 배우는 분들도 좋아. 그때 하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9살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 맞죠? 하지만 민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런데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거? 정임이 되물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많이 변하신 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민서연의 말에 정임은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나왔네요. 진짜 속마음이 말이에요. 도와주는 게 싫어서가 아니야. 그냥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지. 내 시간이요? 우석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머니에게 내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게 신기했던 거죠. 응, 나도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거든. 정임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13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요? 우석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 정임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13년간 쌓인 서운함이 숨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대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갈등의 시작일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정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말이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가족들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요거트와 과일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지만 정임에게는 큰 의미였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임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자기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 거죠. 정임은 멈춰서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식은땀까지 흘러내렸거든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정임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곧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정임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에도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연락하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정임을 기다리고 있던 건 순애였습니다. 구급차에서 정임의 핸드폰을 확인한 의료진이 가장 최근 통화 기록에 있던 순애에게 연락을 한 거죠. 정임아, 괜찮아? 순애는 정임의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어요. 친구가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심근경색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죠. 정임아, 우석이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말이에요. 뭔 소리야? 이럴 때 언제 연락하려고 그래? 순애는 정임의 휴대폰을 들고 우석의 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순애야, 정말 괜찮다니까.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응급실까지 왔는데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순애의 다그침에 정임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30분 후 우석과 민서연이 급하게 응급실로 뛰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석은 정임의 침대 옆으로 달려와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괜찮아, 우석아. 별거 아니야. 정임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죠.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민서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원망 뒤에는 진짜 걱정이 숨어 있었죠. 늘 필요할 때만 생각나니까. 이럴 때는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정임의 대답에 우석과 민서연이 동시에 멈춰섰어요.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엄마.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소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거든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어요.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라는 진단이었죠.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밤에 제가 여기 있을게요. 우석이 말했어요. 괜찮아, 집에 가. 하윤이도 있잖아. 하윤이는 서연이가 돌봐줄 거예요.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우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마음이 진심이었거든요. 그날 밤 우석은 정말로 병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언제부터 어머니를 당연한 존재로 여겨왔을까요? 언제부터 어머니의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했을까요? 우석아, 못 자니? 새벽 2시쯤 정임이 깨어나서 물었어요. 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모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제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우석의 고백에 정임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우석아, 내가 나쁜 건 아니야. 그냥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거지.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정말로. 우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를 잃을 뻔한 공포가 그를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퇴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이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은 작지 않았죠. 때로는 위기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니까요. 퇴원한 지 사흘 후 정임에게 예상치 못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민서연이었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어머니 댁에 가서 밥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정임은 문자를 다시 읽어봤어요. 13년 만에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한 거였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밥을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잠시 망설이다가 정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몸은 괜찮아. 그런데 굳이 와서 밥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 진심이 느껴질 때 오면 돼. 문자를 보낸 후 정임은 조금 후회했어요. 너무 차갑게 대답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는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진짜 마음이 담긴 만남을 원했거든요. 민서연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대했던 것 같아요. 시간 좀 주시면 진심을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이 답장을 보고 정임은 놀랐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할 줄 몰랐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하윤의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정임은 손녀의 공연을 보러 가고 싶었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우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하윤이 학예회 오실 수 있어요? 하윤이가 할머니 꼭 와달라고 하거든요. 몸이 아직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잠깐만 보시다가 오시면 돼요. 우석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따뜻함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학예회 날 정임은 오랜만에 손녀의 공연을 볼 수 있었어요. 하윤이는 동화 백설공주에서 7 난쟁이 중 하나를 연기했는데 정말 귀여웠거든요. 할머니, 저 잘했죠? 공연이 끝난 후 하윤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우리 하윤이 최고였어.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정임은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요? 어머니, 우리 같이 밥 먹고 가요. 민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예전 같으면 학예회만 보고 헤어졌을 텐데 오늘은 달랐거든요. 그래도 될까? 정임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하윤이도 할머니랑 같이 밥 먹고 싶어 해요. 네 가족이 함께 식당에 앉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하윤이가 자신의 돈가스를 정임에게 나눠줬어요. 그 작은 배려가 정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어머니, 조기찜 좋아하신다면서요? 식사 중에 민서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응? 그런데 왜? 그냥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정임은 깜짝 놀랐어요. 13년 만에 며느리가 자신의 취향을 물어본 거였거든요. 조기찜도 좋아하고 나물무침도 좋아해. 특히 고사리 나물. 고사리 나물이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민서연의 말에 정임은 더욱 놀랐어요. 며느리가 자신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정말? 그럼 언제 시간 날 때 알려줄까? 네, 꼭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정임은 느꼈어요. 이게 바로 진심이구나. 형식적인 관심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말이에요. 엄마, 저도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매주는 아니어도 2주에 한 번씩은요. 우석도 약속했어요. 괜찮아, 우석아. 너도 바쁜데. 대신 올 때는 진심으로 와. 의무감으로 오지 말고. 정임의 말에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자신이 먼저 바뀌니까 가족들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임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예전처럼 가득 차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위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내일 하윤이가 좋아한다며 사달라고 했던 요거트도 있었고요. 작은 변화들이지만 정임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2주 후 민서연이 정말로 정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조기 2마리와 각종 재료들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조기찜 배우러 왔어요. 민서연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13년 만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였거든요. 그래, 들어와. 그런데 조기를 벌써 사왔네? 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라서 마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정임은 며느리가 사온 조기를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좋은 걸 골라왔더라고요. 잘 골랐네. 조기는 눈이 맑고 비늘이 단단한 걸 골라야 해. 아, 그런 기준이 있었네요. 몰랐어요. 민서연은 진짜로 배우려는 자세였어요. 메모장까지 준비해 왔거든요. 서연아, 그런데 왜 갑자기 조기찜을 배우고 싶어졌어?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우석이가 가끔 어머니 조기찜 생각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민서연의 고백에 정임은 조금 놀랐어요. 아들이 자신의 음식을 그리워했다니. 그랬구나. 그럼 우석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알려줄게. 정임은 조기의 비늘을 긁어내기 시작했어요. 13년간 해온 일이라 손놀림이 능숙했죠. 어머니, 비늘 긁는 것도 기술이 있나요? 있지. 너무 세게 하면 살이 상하고 너무 약하게 하면 비늘이 안 빠져. 이렇게 비스듬히. 정임이 시범을 보이자 민서연이 집중해서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갔죠. 와,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민서연의 얼굴에 성취감이 드러났어요. 작은 일이지만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조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드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갑자기 민서연이 말했어요. 뭐가? 어머니를 너무 멀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시어머니랑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거리를 뒀거든요. 민서연의 솔직한 고백에 정임은 손을 멈췄어요. 나도 서연이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 괜히 부담스럽게 할까 봐서. 정말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어색했던 거지. 정임이 웃으며 말했어요. 13년간의 오해가 이렇게 간단한 대화로 풀리다니. 어머니, 조기찜에 들어가는 양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민서연이 양념 만드는 과정을 보며 감탄했어요.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대파. 생각보다 복잡했거든요. 양념이 중요해. 특히 간장과 설탕의 비율이. 우석이는 조금 단 걸 좋아하니까 설탕을 살짝 더 넣어줘. 아들 취향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13년간 해온 걸 어떻게 잊겠어. 정임의 말에 민서연이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기를 찜기에 넣고 기다리는 동안 민서연이 물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명절마다 음식해서 갖다 주시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다기보다는 너희들이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민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하잖아. 정임이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30분 후 조기찜이 완성됐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조기찜을 보며 민서연이 탄성을 질렀죠.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맛봐. 어때? 정임이 권하자 민서연이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 맛이에요. 우석이가 그리워했던 맛. 그래? 다행이네. 정임도 뿌듯했어요. 13년간 만들어온 맛을 며느리가 알아준다니. 어머니, 이 맛을 혼자 알고 계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저도 꼭 배워서 우석이한테 해줄게요. 그래, 자주 연습해봐. 처음엔 조금 어려울 거야.
그날 민서연은 조깃집 만드는 과정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양념 비율부터 불 조절 방법까지 모든 걸 기록했죠. 어머니, 다음에는 고사리 나물도 배우러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정임의 대답에 민서연이 활짝 웃었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정임은 남은 조깃찜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이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거든요. 13년간 쌓인 벽이 조깃찜 하나로 무너진 거였죠. 냉장고에 조깃찜을 넣으면서 정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이 냉장고는 정말로 가족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채워지는 냉장고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정임에게 또 다른 깜짝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서연이 만든 조깃찜을 맛보러 오라는 초대였어요. 어머니, 제가 조깃찜 만들어 봤는데 맛 좀 봐주실래요? 우석이랑 하윤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서연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그럼 가볼게. 정임은 오랜만에 기대감을 품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13년 만에 며느리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였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문을 열어준 민서연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위해 요리를 한 거였거든요. 할머니, 하윤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조깃찜만 만들었어요. 3번이나 다시 만들었거든요. 하윤아. 민서연이 당황하며 아이를 말렸지만 정임은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신경을 썼다니. 엄마, 어서 앉으세요. 우석도 평소보다 정중하게 어머니를 맞았어요. 오늘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온 가족이 알고 있었거든요. 식탁에 올라온 조깃찜을 보자 정임은 감동했어요. 모양새부터가 제법 그럴듯했거든요. 어머니, 맛봐주세요. 민서연이 조심스럽게 권했어요. 정임은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어때요? 온 가족의 시선이 정임에게 집중됐어요. 13년 만에 처음 묻는구나. 정임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뭘요? 내가 뭔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 말이야. 민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그런데 맛은 정말 좋아. 양념도 적당하고 살도 부드럽게 잘 익었어. 정임의 평가에 민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 처음이라 걱정했거든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했어. 우석이도 맛봐. 우석이 조깃찜을 한 입 먹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맛.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에요. 정말? 민서연이 기뻐했어요. 네, 정말 똑같아요. 서연아,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됐어? 어머니가 정말 자세히 알려주셨거든요. 양념 비율부터 불 조절까지. 그 순간 정임은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자신의 13년 노하우가 며느리에게 전해진 거였거든요. 할머니, 엄마가 만든 조깃찜 맛있죠? 하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응, 정말 맛있어. 하윤이 엄마가 요리를 잘하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배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선생님이래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이 모두 웃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서연이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자주 뵙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서로 어색했던 거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피하려고만 했거든요. 민서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니까 고마워. 나도 서연이를 더 알고 싶어. 저도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뭘 좋아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때 우석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도 약속드릴게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뵐게요.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요. 우석아. 그동안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항상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했는데 병원에서 엄마 보니까 정말 무서웠거든요.
우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엄마 기분이 어떤지, 뭐가 필요하신지 자주 물어볼게요. 정임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하윤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 그림이랑 도자기 보고 싶어요. 정말? 그럼 다음에 할머니 집에 놀러 올래? 네. 할머니가 만든 컵으로 우유도 마시고 싶어요. 하윤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임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어요. 오늘 저녁이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민서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 주에는 고사리나물 배우러 갈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편하실 때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진심으로 기다릴게요.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서연아. 나도 너희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날 밤 정임은 냉장고를 열어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과의 추억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수채화, 토요일은 도자기 수업,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들네 집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정임아, 오늘 작품 정말 멋있다. 수채화 교실에서 순애가 감탄했어요. 정임이 그린 봄 풍경화는 정말 생동감이 넘쳤거든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즘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재미있어. 정임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어요. 70살에 시작한 새로운 취미가 이렇게 큰 즐거움을 줄 줄 몰랐거든요.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순애의 말에 정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임은 마트에 들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며느리 민서연이 고사리나무를 배우러 온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약속 시간에 맞춰 민서연이 도착했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집을 찾아오고 있었죠. 어서 와, 서연아. 고사리는 준비했어? 네. 시장에서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민서연의 손에는 싱싱한 고사리가 들려 있었어요. 잘했네. 고사리 나물은 고사리 고르는 게 반이야. 고사리를 삶고 조물조물 무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는 어색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고 계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기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거야. 저도 뭔가 배워보고 싶어요. 어머니 보니까 정말 활기차 보여서. 민서연의 말에 정임이 웃었어요. 그래, 그럼 같이 할까? 도자기 수업 재미있어.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시작이 중요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어? 하윤아, 벌써 학교 끝났니? 하윤이는 정임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오늘 미술 시간에 1등 했어요. 선생님이 할머니처럼 그림 잘 그린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 하윤이 할머니 닮았나 보네. 정임은 손녀를 꼭 안으며 뿌듯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만든 컵으로 우유 마셔도 돼요? 그럼 가져올게. 정임이 도자기 수업에서 만든 컵을 가져왔어요. 조금 삐뚤어졌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컵이었죠. 와,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하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할머니가 처음 만든 작품이야. 너무 예뻐요. 이 컵으로 마시는 우유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하윤이 컵에 우유를 따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정임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만든 것으로 손녀가 기뻐하다니. 저녁 무렵 우석도 퇴근길에 들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또 요리 배우러 왔네요. 응,
오늘은 고사리나물 배우고 있어. 엄마 덕분에 집에서 먹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졌어요. 서연이 요리 실력이 늘었거든요. 우석의 말에 민서연이 부끄러워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요. 그런데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가족끼리 나들이 어떨까 해서요. 하윤이도 할머니랑 놀러 가고 싶다고 하고. 정임은 잠시 생각했어요. 일요일은 보통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일요일이면 수업이 있는데. 아, 그럼 다른 날로 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지. 정임의 대답에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정말요? 그럼 한강공원에 가요. 할머니랑 자전거도 타고 싶어요. 하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자전거? 할머니가 탈 수 있을까? 왜 못하겠어? 자전거는 한 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는다고 하잖아. 정임의 당당한 대답에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밤 정임은 혼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냉장고를 비우기로 결심했던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들네 집에 가져다 줄 음식으로 가득했던 냉장고는 이제 자신을 위한 음식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음식들로 채워져 있었죠. 조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우석이네 가족과 함께 먹을 조기찜을 만들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하윤이가 좋아하는 요거트와 자신이 즐겨 먹는 과일들도 있었고요. 정임은 작은 일기장을 꺼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죠. 오늘은 서연이가 고사리 나무를 배우러 왔다. 정말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기특했다. 하윤이는 내가 만든 컵으로 우유를 마시며 좋아했고 우석이는 다음 주 가족 나들이를 제안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일기를 쓰고 나서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아들네 집 불빛이 보였죠. 이제 그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순애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정임아, 내일 도자기 수업 끝나고 차라도 한잔할까?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서 기분이 좋아.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순애야. 나도 요즘 정말 행복해. 내가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더라고.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내일도 기대되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신을 위한 시간과 가족과의 시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죠. 냉장고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이제 그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행복이 함께 저장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거든요.